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프로와 함께 코인 오마카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이놈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체스 판때기를 가져왔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 미국의 어떤 지금 금융을 약간 체스판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 체스 판때기를 어떻게 굴리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약간 여기 퀸이잖아요. 퀸이고, 요 놈이 이제 나이트예요. 퀸과 나이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스판 안에서도, 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퀸에 비유하고 싶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미 뭐 강력한 달러의 확장으로서 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저는 비트코인을 나이트로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체스 좋아하십니까? 그 나이트 기사죠, 기사. 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움직임으로 게임의 어떤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놈이죠. 음. 어쨌든 미국은 이 두 가지의 자산을 자기 편에 두고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대응할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봤을 때 미국이 사실 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켄터키 모 그 지역에 이 금을 보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근데 지금 왜 미국은 이 디지털 자산,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육성을 하고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을 해갖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뭔지, 그죠? 미국은 이미 이 탈달러화에 대한 이런 움직임, 중국이나 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이미 임계점에 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 보유를 통해 갖고 달러 패권 약화에 대비를 했듯이 비트코인도 유사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2019년도만 해도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입장을 전환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런 이제 변화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CBDC 디지털 화폐 대신에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신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민간 주도의 이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금융에 있어 갖고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CBDC라든지 이런 자체 암호 자산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전에 이 선제적으로 이거를 지금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뭐 USDC 같은 이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이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면서 이 달러 시스템과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이런 해지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시스템의 이런 디지털화 그리고 잠재적인 디지털 대안 자산을 장악한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미국이 지금 취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전략 안에서 결국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얻는 부분에 있어 갖고 전략을 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갖고 미국이 스타트를 끊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기업들도 될 수도 있고, 그죠? M7 기업들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 그죠? 이게 단순히 게임스탑이 문제가 아니고 게임스탑의 대주주가 문제라는 거죠. 대주주가 누굽니까? 뱅가드예요. 뱅가드. 뱅가드. 뱅가드가 누구예요?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죠. 뱅가드는 자산 운용사 중에 블랙록이죠. 블랙록 다음입니다. 규모가. 운용 규모가. 그러니까 2등 자산 운용사예요. 뱅가드가 대주주로 있는 데가 바로 게임스탑이에요. 결국엔. 대주주가 승인을 안 하는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뱅가드가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동안 그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너무 우리 작은 그림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초반에 좀 요런 좀 이상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도 의미는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할 것이고, 그 알트코인들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댓글도 뭐 여력이 되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요 구간에서 아직까지 지금 200 EMA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어떤 관세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 갖고 계속 이제 지금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자, 나스닥도 같이 볼게요. 나스닥이 약간 약보합권인데 이번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쫙쫙쫙쫙 깔려 있어요. 자, 뭐 오늘 이제 졸츠 잡 오프닝부터 그 ISM Manufacturing 지금 뭐 이미 발표가 됐죠?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약세를 보인 것 같아요. previous forecast, previous actual 조금 생각보다 좀 약세를 보였고, 근데 너무 이리이리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ISM, 그 PMI가 이제 또 요번 주 발표고, 요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그 unemployment rate랑 그 페드 체어맨 파월의 스피치가 또 4월 5일 날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하여튼 요번에 경제 지표도 좀 있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그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우리나라 날짜로 이제 보자 4월 3일이면 내일 모레네. 4월 3일 날 새벽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관세를 어떻게 또 때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증시에 좀 좋은 방향을 일으킬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같이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번 주에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일단 이 하방일 일단 한번 그 하방을 이탈하는 전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좀 매수세가 붙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 흐름은 이제 요런 상승세가 한번 나와야 돼요. 요런 상승세가 한번 나와야 되고, 요 구간을 넘어주면서 넥라인을 넘어야지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조금 과정이 좀 있을 거예요. 왜 또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게 약보합권.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이나 좀 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네요. 비트코인도 0.7, 이더리움 2.3, 그리고 XRP 1.3, 솔라나 1.2. 좋죠. 이제 조금씩은 이렇게 좀 알트들도 조금씩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은데, 여전히 뭐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고 암호화폐 비트 히트맵은 뭐 요 정도. 주식으로 봤을 때는 좀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애들이 그리고 테슬라까지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빅테크 기업들만 조금 살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제 소비의 어떤 중심이 되는 이 마트 관련주,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뭐 이런 애들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 내일 관세가 좀 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뭐 이게 어떤 기관들의 어떤 물량들이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뭐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은 그 위험 자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요런 내용,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하나씩 나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뭐 추가 매수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테더가 올해 1분기에 뭐 88888 비트코인 매입, 이게 8888 8888개 비트코인 매입했다는데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아마도 테슬라가 한 9천에서 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블록체인 대여, 그리고 DSRB 일본 준칠 추진 스테이블 코인 검토 뭐 이런 거, 그리고 비트코인 매도 압력 감소 공급 쇼크 가능성. 이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지. 수요는 많은데,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뭐냐, ETF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갔고 약간 뭐 순유출이 나고는 있습니다만 블랙록이 계속해서 사들여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더리움 쪽에서도 중요한 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피델리티 쪽에서 유입세를 또 내어주고 있고, 그죠? 어, 그래서 블랙록이 또 언제쯤 다시 순유입세를 줄 건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ETF 같은 경우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ETF 볼륨이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게 요게 포인트예요. 중간중간 뭐 빠지긴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항목별로 봤을 때 아이비트 역시나 블랙록의 이 아이비트 상품이 가장 엄청난 이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거의 대부분의 ETF를 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는 한 70% 이상, 70% 마켓 시어를 봤을 때 아이비트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은 하방 경직성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물론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뭐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4월 출발이 뭐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양봉으로 시작했다.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좀 음봉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4월부터는 이제 양봉을 내어줄 때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 지금 다시 3월의 어떤 고점 구간이었던 95K를 요번 달에 돌파를 해줄 것인가? 좀 크게 봤을 때 그 부분을 요번 달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일단 아직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양봉 스타트로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갔고 추세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뭔가 이제 여기서 트랩 구간을 만들고 다시 밀렸습니다. 밀렸고 다시 여기서 W자 패턴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86K 구간을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죠?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이걸로 봤을 때 지금 4시간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241선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1억 2천 한 1억 2,700 1억 2,700 정도는 안착이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매수 타점, 저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여기서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 요 타점.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확실한 구간은 1억 2천 한 6, 7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요 친구 그 뮤코인이죠. 뮤코인인데 민코인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고무적인 거는 지금 이 친구가 추세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요런 약간 삼각수렴 구간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 차트적으로는 이쁘다. 정말 이 이름과 같이 Cat in Dog's World 요 고양이 이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차트도 이쁩니다. 컴파운드 상장 있고 베라체인. 수위도 이제 이제 올라와 줄 때가 됐죠. 지금 이제 제가 TB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수위도 다시 지금 최근 들어 TBL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스위랜드 프로토콜이랑 나비 프로토콜, 아무래도 이게 스위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덱스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지금 퍼포먼스를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다? 지금 다시 수위가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수위도 좀 보셔야 되고, 앱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앱토스도 지금 현재 다시 추세를 좀 전환을 했다.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위도 지금부터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뭐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갖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61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위도 우리가 볼만하고, 솔레이어는 계속 가네요. 솔레이어. 제가 요거 타점 두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타점이 안 와갖고, 조금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못 사면 못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타점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타점이 아름답게 온 친구들 위주로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타점 잘 잡으면 지금 5%가 아니고 10%까지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제 알트코인들 지금 단기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횡보해주는 그런 장세에서는 이 알트들 이렇게 당일 수급이 딱 포착이 되면 그 친구를 딱 잡아갖고 이렇게 수익 보는 이런 좀 매매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하실 분들만 좀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지금 굉장히 단타치기는 좋은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맨날 그 뭐 막 오르고 있는 코인 잡아갖고 막 물리시지 마시고, 일단 오르기 전에 잡는 게 이게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오를 때 막 사갖고 물려갖고 그 막
아무 그 계산 없는 매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정확한 타이밍에 딱 들어가 갖고 정확한 타이밍에 또 빠져나오는 요런 좀 매매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 좀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이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 하실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입장 방법은 자 010-8132-7765로 김프로라고 남겨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타점방에서 솔레이어도 이제 타점이 오면 이제 드릴 건데 아직까지 타점이 애매해요. 지금 약간 돌파 매매를 뭐 할 수도 물론 있어요. 여기서 짧게 잡고 돌파 매매 할 수도 있지만 그 돌파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니면 이제 돌파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가는 패턴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 돌파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전히 이제 알트 코인들은 다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61선 구간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조금만 이제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알트들은 그때부터 막 하나씩 다 올라옵니다. 그거를 하나씩 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뭐라도 준비를 해놓고 현금을 좀 준비를 해놓든 뭐 어떻게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복수전 해야 돼요. 복수전, 복수혈전. 이경규의 복수혈전 아십니까? 이경규 감독의 우리 복수혈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좀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중을 좀 실을 필요가 있어요. 코인 시장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지 않건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넘버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히든코인 하나 아까 전에 수위도 TBL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지만 얘는 이제 꺾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0억대 코인이고 상방 크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고 과대 낙폭 코인입니다. 과대 낙폭. TBL 고점 계속 지속 갱신하고 지금 1000% 성장하고 있는데 펀드멘트 이렇게 우수한데 지금 안 올라간다. 이건 매수 기회예요, 결국.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건 매수 기회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친구는. 그죠? 악성 물량이 아직까지 조금 소화가 덜 된 것 같아요. 여기 완료라고 했지만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지만 좀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는 부분에서 좀 거의 막바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코인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2분기 때는 이 코인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목을 못 받을 때 우리가 미리 사야 됩니다. 뭐 다 올라가고 나서 뭐 그거 얘기해봤자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TBL은 올라가는데 아직 저평가 상태. 이런 불균형을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간에 요거 여러분들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받는 방법은 여기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